실망한 팬들에게 설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남아공전 페인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분석 드셨을까요? 주머니 손빛! 야! 돈을 넣으랬지 누가 돈을 넣으래! 돈을 넣으랬지 누가 돈 넣으래! 저는 억울한 거 별로 없어요. 억울한 거 없고 제가 감독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고 이제 결과가 나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건 없고 일단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네, 채널A와 인터뷰를 한 게 그제였는데요. 어제 오후에는 미국으로 떠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청문회는 잘 모르겠다. 귀국 날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최동호 평론가님, 기약 없이 일단 출국을 한 것 같은데 들어오자마자 좀 빨리 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좀 빨리 나갔죠. 빨리 나갔고 본인이 아직도 해명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청문회가 열린다는 사실도 이미 공지가 됐고요. 이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나가면은 뭐 청문회가 있으니까 또 수사도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뭐 회피나 도피와 같은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속 사정 중에 하나는 LA에 이미 가족들이 건너가서 거주하고 있고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LA에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지금 이런 뭐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좀 버티고 지내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도 좀 이해는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그냥 여행을 떠난 건 아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는 곳이라서 LA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 감독의 이런 행보가 12년 전과 판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2년 전이라고 하면은 그때도 월드컵에서 좀 패배를 하고 패장인 상태로 귀국을 했을 텐데요. 조성룡 기자님, 왜 12년 전과 똑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아무래도 12년 전과 똑같이 월드컵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12년 전에 만약에 월드컵에 성공했더라도 홍명보 감독은 가족들이 있는 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좀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두 번의 똑같은 실패를 겪다 보니까 이 실패를 하고 돌아가는 과정마저도 똑같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도망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LA 공항에 일부 취재진들이 나가서 좀 확인을 해본 것 같습니다. LA로 떠났기 때문에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포착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취재진을 피해서 별도의 통로로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이게 보니까 뭐 특혜 이런 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돈만 내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통로라고 하는데 취재진을 좀 의식해서 그런 걸까요? 사실 이제 LA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뭐 굉장히 많이 사시잖아요. 예. 또 LA 같은 경우는 또 한인 언론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특파원들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LA를 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LA를 우리가 출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LA 쪽에도 언론들이 아마 홍 감독을 뭐 촬영하거나 인터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별도로 VIP 통로로 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처럼 이제 유명 인사만 가는 게 아니라 돈만 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LA를 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마 좀 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는 꽤 제약이 될 겁니다. 특히 LA 같은 경우는 뭐 한국과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한인들이 워낙 많이 그렇죠. 거기 거주하니까요. 한인 언론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홍명보 감독이 뭐 얼굴이 워낙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뭐 어디 카페를 간다든지 뭐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또 거기 있는 한인들께서 또 이게 찍어서 올리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공간만 이동하는 것이지 실제로 뭐 변하는 것은 저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나 또 수사 당국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아마 본인의 어떤 다시 귀국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아까 최동호 평론가가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축구협회라든지 축구계에서는 홍명보 전 감독의 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자택이 있는 LA로 가는 건 이미 계획이 됐던 일이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조성룡 기자님, 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아직 국내에 남아있는 절차들이 좀 있어요. 국회 청문회도 있고 다시 재개된 수사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거기에는 뭐 당연히 응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홍명보 전 감독은 또 한국 축구의 이 전설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좀 호출을 하게 된다면 홍 전 감독 역시 좀 이에 응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이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좀 최대한 미국에 체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길게요? 예, 왜냐하면 이 대한축구협회나 이 대표팀에서 뭔가 이제 좀 잘못을 하거나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난 이 협회 고위층 인물들이 사실은 뭐 이 책임을 지고 야인으로 조용히 생활하는 게 아니라 K리그나 유소년 같은 이런 또 다른 곳에서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그런 또 적폐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의 일선에서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미국에 체류한다면 어느 정도 또 이것도 홍 전 감독의 책임을 지는 모습 아닐까 그렇게 좀 반대로도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예 책임을 지고 당분간은 어떤 축구 리더로서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홍명보 전 감독은 사퇴회견에서도 별도의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귀국길에서도 침묵을 지켰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을 아낀 게 아니라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그 전에 했고 사퇴할 때는 내가 그래도 한국에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현장에 왔던 기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예우 차원에서 현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제가 밤새도록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써온 거죠. 국민들이 뭐 저한테 뭐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그냥 경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다 이제 제가 멕시코전 끝나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 비판을 좀 감수하겠다 이런 태도가 많이 비치는데요. 어제 공항에서 출국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야기가 잘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말을 좀 아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꺼낸 걸까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좀 재미있게도 현지에서 기자회견 끝나고 난 뒤에 또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한마디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이 한 곳만 쳐다보고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왜 그랬냐, 왜 질의응답을 안 받냐고 했을 때 할 말 다 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내가 이미 다 얘기했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공항에서 출국할 때는 할 말이 있는데 언젠가는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할 말이 있는 것은 분명하겠죠. 그리고 언젠가 또 얘기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테고 그 할 말이 무엇인가가 뭐 중요한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면에서 사실과 다르게 뭐 제보가 있다든지 뭐가 폭로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 100%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면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소한 면에서. 그러나 네. 본질적으로 월드컵에서 이 참패하고 성적 부진의 책임은 홍명보 감독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 면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본인은 좀 수긍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고 꼭 밝히겠다, 나중에 얘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네. 지금 본인에게 너무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데 다른 얘기가 좀 숨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에게 쏟아지는 비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ライバルとしてもそして、友人としてもお付き合い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中で過去最悪っていうこと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もう本当に国のために身を粉にして頑張っておられると思いますし、本明坊さんをはじめとするスタッフや選手が本当に国のために、頑張ってきたということも、考えていただいて賞賛もあってもいいのかなと思います。 역대 최악은 아니었지 않냐. 조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일본 국가대표팀 감독이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성룡 기자님, 네. 모리아스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이 인연이 꽤 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모리아스 감독과 홍명보 감독은 J리그에서 이제 선수 시절을 하면서 같이 맞붙은 적도 있었고요. 예. 그 이후로 이제 대표팀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서로 꽤 인간적으로도 많이 교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리아스 감독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상대팀 감독이 아니라 같은 이 아시아 국가의 이
동료 감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말을 해준 걸로 보여지고요. 예. 특히 뭐 모리아스 감독뿐만 아니라 이 고노 다로 전 외무상도 이 홍명보 감독을 괴롭히지 말라 이런 느낌의 발언을 좀 했었거든요. 네. 이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의 경우 이 홍명보 감독이 1997년에서 8년 이 쇼남 벨마레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그 구단의 대표이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보면 지일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J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또 일본의 인사들과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의 주요 축구 인사들 또한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좀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32강에서 브라질에 패하긴 했는데 일본 대표팀은 젖잘싸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좀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지금 조성용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해서 J리그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창환 교수님, 예전에 선수로 뛰었을 때 기억이 좋아서인지 구단들도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프로는 뭐 관심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제의 인물, 관심을 끌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의 국가대표 감독까지 할 수 있는 뭐 최소한의 능력이 검증된 인물, 이런 인물이 프로 감독으로 온다면 흥행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당시에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졸전을 펼쳤었는데 예. 이때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졸전에 대한 뭐 악평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때도 J리그에서 콜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때는 일본으로 안 가고 아마 중국으로 가가지고 감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일본 내에 관심이 높고 J리그에서 한 6년인가요? 꽤 오래 선수로 활동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J리그가 배출한 스타 감독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뭐 한국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와라, 뭐 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뭐 인재를 갖다가 자기들이 좀 포용성 있게 받는 그런 이미지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 러브콜이 참 우리로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 참 가는 걸 갖다가 못마땅하게 볼 수도 없고 또 네. 그렇다고 환영할 수도 없고 좀 그런 점에서는 당분간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좀 멀어지는 의미에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네. 이렇게 뭐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본인 선택할 문제겠죠. 어쨌든 국내와 일본에서의 온도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남아공전에서요. 손흥민 선수가 제외된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명보 전 감독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 선수였던 경기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이런 모델이나 이런 거는 명확한 거죠. 일단 선수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감독이 이제 책임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처음부터 잘됐다 잘못됐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 못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선수들이랑 선수단까지 조금 돈들이나 선수 비용이 있어서 좀 변화가 조금 적지 않았나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시각이니까 고맙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과론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빼기로 한 것은 본인이 판단을 한 거고 1차전에서는 그 방식이 성공을 했고 이후에는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불화설 때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얘기가 끝난 이후에 라커룸에서의 불화설까지 추가로 터져나온 상태인데요. 이런 대화를 저희가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진종호 의원이 제보 내용을 좀 확인했다고 새롭게 전해준 내용인데요. 선수들과 모여서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너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선수들과 경기 관련 얘기를 했다라고 했더니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다들 나오라고 했다. 뭐 이런 전언입니다. 조성용 기자님도 내용을 좀 취재를 하셨을 것 같아서 이 라커룸 불화설 들어보셨나요? 네, 뭐 관련된 얘기가 떠돌고 있다는 것은 뭐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불화설이라는 게 참 애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자료 화면에서 이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홍명보 감독이 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그리고 그걸 왜 네가 얘기하냐? 다들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강한 어조였으면 정말 갈등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홍명보 감독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거기서 만났던 홍명보 감독은 정말 기분 좋을 때 하는 농담이 약간 핀잔을 주거나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구박하는 그런 식의 농담을 많이 했어요.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조가 좀 더 부드러운 거였다면 똑같은 워딩이어도 좀 이 불화가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농담의 일환이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 불화설, 파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뭐 약 25명의 선수단을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네. 직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25명의 직장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제 뭐 3, 4, 5 모여서 따로 밥을 먹으러 가면 누군가는 이거를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밥 먹으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저렇게 3, 4, 5 파벌이 갈렸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같은 현상을 보고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화설이나 파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워딩이나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면 그리고 진심에 좀 어떤 게 있는지 더욱더 좀 보강해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라커룸에서 갈등이 있었다, 인터뷰 보이콧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여러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축구계에서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대표팀 내에서 굉장한 좀 알력 관계 뭐 충돌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감독과 선수가 충돌하고 팀 내에서도 선수들 간에 뭐 의견이 갈리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내분설 같이 많이 퍼졌는데 그러니까 의견 충돌이 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의견 흔히 얘기하는 뭐 불통은 있었지만 이 실패한 대회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내분이 있어서 경기력이 저하되고 선수 기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거든요. 약간의 팩트에 해석을 좀 과하게 붙여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데 좀 과한 해석들이 덧붙여지면서 불화가 있었다,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된 것 같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홍명보 전 감독이 주변에게 했다는 얘기를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뭐 하라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개인적 감정에 대해서 개인적 감정을 넣어서 선수를 빼고 말고를 결정할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어쨌든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어떤 선수와의 불화라든지 개인 감정을 담아서 선수 명단을 정한 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화설들이 끊이지 않고 나온 건가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사건이라고 칭한다면은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이슈가 돼서 폭발하게 되면은 뭐 국회의원들도 뭐 제보를 받는다고 비리 제보를 개설을 하고 여러 가지 제보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 제보를 인용해서 진정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언론에 많은 이 사실들을 폭로를 했는데 이 제보하는 경우에 저도 이제 많이 뭐 제보 현역실에 받아봤습니다만은 이 당사자와 대척 관계,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똑같은 사안을 보고서 부정적으로 봤을 때의 부정적인 평가와 감정을 실어서 제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보를 받았을 때 반드시 그 검증의 단계는 철저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보한 사람과 똑같은 위치나 똑같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면은 확증 편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 좀 검증하는 게 좀 쉽지도 않은 일이지만 검증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 분위기라고도 보는데요. 일단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마지막 3차전 남아공전이 마치 어떤 그 부정의 어떤 피날레처럼 굉장히 그 얘기거리가 많은 졸전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불만과 비판, 비난이 쏟아지는 와중에 여러 가지 얘기거리의 소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을 찾다 보니까 사소하거나 조금은 사소한 면에서 조금은 이 사실과 다른 면이 과장되게 부풀려지거나 좀 보도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간이 조금 흥분되고 폭발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우리가 앞으로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조금 가려지는 시간이 있겠죠. 예. 그렇죠. 흥분이 좀 가라앉고 나면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또 시간이 올 테니까요. 월드컵 탈락이 확정된 이후에 귀국길에 올랐던 홍명보 전 감독을 향해서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었습니다. 공항을 가득 채운 이 구호를 두고 난감하다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전 축구 국가대표 김영광 선수가 경기를 보면서 홍명보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제 영상이 좀 공개가 됐었는데 그게 밈처럼 이렇게 공항에서 구호가 외쳐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광 선수는 홧김에 한 말인데 공항에서 저렇게 구호가 될 줄은 몰랐다, 좀 난감하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성룡 기자님, 네. 축구계 후배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좀 썼던 감정적인 표현이 팬들을 통해서 마치 이제 응원 구호도 아니고 이제 구호처럼 나오니까 그게 조금 미안했던 모양이네요. 사실 이 누구누구 나가라는 구호는 단순히 뭐 대표팀에서 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구호입니다. 예. 저도 뭐 현장을 다니면서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런 구호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뭐 김영광 전 선수도 이 좀 남아공전의 졸전에 안타까운 마음에 또 홧김에 했던 말이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제 김영광 전 선수에게는 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명보 나가라는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시원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김영광 전 선수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뭐 속 시원한 발언이 아니라 정말 한국 축구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뭔가 좀 이 해안을 내놓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수거든요. 예. 특히 김영광 선수는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했었고 K리그에서도 족적이 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단순히 홍명보 나가 이 5글자로 끝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적인 분노는 경찰 고발로도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요. 시민단체에서 능력 대비 과한 연봉을 받았다, 축구협회에서 손해를 끼친 것 같다, 배임에 해당된다라면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제 연봉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연봉이 좀 지금 이제 성적이 비춰서 보면은 연봉이 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이 연봉이 책정되던 그 시기에 있었던 분위기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2002년 한일 월드컵 히딩크 이후로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우리 국내 대표팀을 거쳐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감독들 중에서 좀 불만이 나왔죠. 이제 우리도 경험도 쌓았고 이번에는 이제 국내 대표팀 감독도 좋은 감독이 있으니 국내 대표팀 감독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견 하나고요. 예. 그리고 국내 대표팀 감독이 맡았을 때 일방적으로 외국인 감독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좀 낮게 책정된 연봉을 받아야 되느냐. 국내 대표팀 감독일지라도 좀 정당하게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막 표출되던 시기였었거든요. 예. 이때 이제 연봉의 책정이 되면서 조금 좀 이전에 받았던 국내 대표팀과의 대표팀 감독의 연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성적에 비춰서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은 연봉이라고 느껴질 수 있죠. 예. 국민들의 감정이 있다 보니까요. 어쨌든 고발까지 접수가 된 상태여서 홍명보 전 감독이 미국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조만간 다시 돌아올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